미쳤어. 의미거든. 우리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대입하기라든지 뭐라든지 뭐시기 문제 푸는 것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저번에는 글의 구조를 알아보는 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독후감 1 브랜치에서는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제가 나오고 나서 그 아래에 결론이 나오는 뭐 구문도 있었고요. 주제가 나오고 그냥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쪽에 풍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 부분도 있었고, 아예 지문 자체가 설명만 이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던 구조들을 이제부터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문제 푸는 방법. 모의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응시를 하게 될 거잖아.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는데요. 지금 보는 사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의고사 있지? 학원에서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미안한데 난이도가 그냥 또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는 모의고사 난이도가 다 하. 사실 되게 쉬워.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혹시 고3 있어? 있어요? 고3 모의고사 어때요? 괜찮아? 어, 왜 말 좀 해줘 다른 친구들한테 어떤지. 어땠어? 느낌 약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 아, 사투리 풀만했구나? 어. 아니야? 그 인상을 팍 써버리네? 어땠는데? 어려웠어? 겉도는 느낌. 약간 읽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느낌이 있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 이제 느낌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이야. 왜냐면 단어도 어렵고 구문도 어렵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거의. 그럼 문제 어떻게 풀 건데? 아니,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그리고 시간 어땠어? 풀 때 시간 많아요? 야, 빙 친거 할 때 지금 뭐 그냥 수업 보고서는 푸는 정도기는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가서 모의고사를 풀면요. 읽어도 한 5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지문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빈칸 문제 안 풀 거야? 2등급 맞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런 데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네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절약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야? 주제 문제, 제목 문제, 뭐 도표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못 푸는 거 아니거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지금도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지, 너네가. 거기서 시간을 거의 30분 쓰는데 한 30초? 컷으로 줄여 나가야 나중에 원래는 우리가 한 지문당 1분 30초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주제를 1분 30초를 쏟았어? 빈칸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을까? 어렵잖아, 그치? 그럼 내가 빈칸에 5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제에서 1분 줄여야 돼, 시간을. 맞죠? 그러면 어떻게 주제를 30초 안에 풀 거야? 그 방법을 지금부터 수업하면서 2.0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해볼게요. 의미 추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의미 추론 문제. 여기 아래다가 써볼게. 의미 추론 문제 푸는 법이에요. 뭐야? 모르는 건데? 의미 추론 푸는 법입니다. 의미 추론은요, 좋냐면, 이게 사실 너네가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요, 왜 어렵냐면, 왜 어렵냐면, 여기에 밑줄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그럼 너네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해, 자. 야, 근데 이 문장을 읽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었으면 이게 의미 추론에서 나왔겠니? 당연히 안 나왔지. 이거 100%도 어차피 이해 못하는 문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그냥 없으면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빈칸 문제가 되는 거야.
빈칸처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빈칸들을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빈칸, 뭐 의미 추론에서는 당연히 밑줄이 되겠죠? 문장을 먼저 읽어요. 위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지금 문제처럼 빈칸이 맨 마지막에 풀린 경우에는요, 빈칸 먼저 읽으세요. 그 다음, 빈칸에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단서들이야. 여기에 분명히 단서가 존재할 거야. 이 단서가 어떤 건지 쓸게요. 지금부터. 지시사, 대명사.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그 지시사가 가리키고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바로 앞 문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근거리 법칙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석준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 석준이는 참 착한 친구야. 그래서 석준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해? 걔는 근데 참 공부를 안 해. 이런 식으로 걔라는 대명사를 쓰겠지. 바로 뒤에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석준이는 참 착한 친구야. 뭐 서연이도 그렇고 뭐 예호는 별로 안 그런데 지연이는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근데 걔는 공부를 안 해. 그럼 걔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대명사나 지시사가 쓰였을 때 그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친구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앞문장에 있단 거야. 이해됐어요? 앞문장에 있단 거예요. 그리고요. 연결사인데요. 연결 종류들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연결사 중에서 딱 세 가지, 세 가지. 봐봐. 요거부터 할게. 그래서 이 단서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단서가 있으면 어디로 갈 거냐면 어디를 읽어야 된다 그랬어? 그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어디에 있다고? 앞문장에 있다 그랬죠? 앞문장으로 갈 거야. 그리고 단서가 없으면요. 어디로 갈까요? 뒷문장 갈 거예요. 지금처럼 빈칸 맨 마지막에 뚫려 있는 경우에는 뒷문장이 있는 거 같아요. 뒷문장 없죠?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첫 문장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됐어요?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오케이. 지시사 대명사가 있으면 앞문장이 중요하니까 앞문장을 읽을 거야. 맞죠? 연결 중에서 앞문 중요한 연결사가 뭐가 있을까? 앞문장 중요한 연결사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저기 다들 대답하실 수 있죠? 다들 아까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랑 너무 다른. 우리 영화 재밌게 본 지연아. 뭔지 혹시 감이 오는 게 있어? 당연히 모를 건데 혹시 그냥 감이 오는 게 있는지 묻는 거야. 없어요? 보통 이거 할 때 막 역사 많이 나오거든 대답이? 근데 생각해봐. 우리 역사는 앞에 중요하다 그랬어? 뒤에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명결사는 빈칸에서 단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떤 거냐면 연결사라고 해요. 한언 연결사.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다시 말하는 거야. 즉, 또는, 뭐,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등등등 엄청 많죠? namely,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들 연결사는 뭐 찾아서 보세요. 연결사.
다시 거잖아. 그럼 빈 내용을 윗문장에서 한 번 이미 얘기를 했던 거야. 맞지? 윗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막 빈칸에 뚫어놓은 거야. 그럼 앞문장을 읽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얘기겠죠? 하나는 연결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과결사예요. 인과가 뭐야? 원인과 결과잖아. 앞에 원인을 알아. 뒤에 결과의 빈칸에 뚫린 거 우리가 찾지. 그쵸?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so라든지 간단한 거. therefore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끝은요. 비유의 연결사예요. 비유의 연결사. 비유의 연결사는요. 비유는 어떤 경우에 비유를 쓰지? 이런 경우. 소재는 달라. 근데 내용은 같아. 소재는 달라. 내용은 같아. 예를 들면, 어, 두영이는 얼굴이 참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상욱이도 그래. 그럼 여기서 그래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참 잘생겼어를 말하는 거지? 그쵸? 왜 다 동의 안 해? 너네? 왜 동의 안 하는 분위기야? 이유가 뭐야? 동의해? 응. 응. 그래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안문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두영이에서 로 바뀐 것처럼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른 연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것들이 있지? 뭐 likewise라든지 등등등. 지시사 대명사가 나오면 앞문장을 가시고요. 아니면 뒷문장 쭉쭉 읽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렇게 풀면 100% 풀리냐? 미안한데 그건 아니야. 미안한데 그건 아닌데요. 10%는 이렇게 풀면 풀려요. 그럼 80% 정도는 적어도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는 풀리는 거고요.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안 풀린다는 얘기야. 그럼 안 풀리는 문제는 어떻게?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읽으면서 내용 파악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거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앞문장만 읽었는데, 뒷문장만 읽었는데 정답이 나왔어. 베이든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고, 여기에 정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 이걸 못 찾더라고, 애들이. 지문 전체를 이해해야지 사실 너네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볼게요. 이 문제는요, 지금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지막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뭐라는 거야? 타도 없음을. 여기서 대절이 이제 거의 주절로 쓰이는 것처럼 지금 나왔거든요? 우리가 찾을 수 없대요. 무엇을? 답을 찾을 수 없대요. 정답을. 어디에서? 어, 현재의 정의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대요. 어떤 정의냐면 성공의 정의인데 혼자서 성공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오클랜드에 있는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왜 거기에는 여는 유도부사고요. 거기에는 거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뭔데? 이거 가지고 계속 거기가 뭘까만 생각을 하면 정답 못 찾아요. 이럴 때는요, 안 읽어. 꺼져.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에만 집중하면 돼.
우리가 지금 문장을 읽었는데 뭔가 우리가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정답을 찾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 과연 언제 정답을 찾지 못할까? 뭐에 대한 당연히 성공에 대한 정답이겠지? 성공에 대한 정답을 언제 찾지 못할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시사, 대명사, 인과 비유의 연결사 있어요? 없나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첫 문장. 나는요, 믿는데요. 무엇을 믿을까요? 목적어 여기 대절이 생략이 됐고요. 이 두 번째 10년이요. 두 번째 10년. 이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이라는 건 아마 2010년대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치? 얘는요, 이미 매우 다르대요.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잡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르다 이 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돼. 다르다 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랑 뭐가 달라요? 다른 결국에는 두 개의 비교점이 있어야 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니? 없어요. 두개 있고 그게 비교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서는 뭐랑 비교를 할까? 지금 나온 거는 사실 이 두 번째 없어요. 단어밖에 없기는 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10년. 이 세계의 두 번째 10년이라는 건 뭐도 있고 첫 번째 10년도 있다는 거야. 첫 번째 10년. 그러면 뭐가 다를까? 첫 번째 10년과 두 번째 10년이 다르다는 거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대상이 비교 대상이라는 걸 여기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대열 나왔다. 아래에 있는 대열이 아니까 미안한데 유도부사니까 그냥 건너뛰세요. 우리 지금 빈칸 쓰는 거야. 물론 뭐래 있어요. 뭐가 있어?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뭘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까? 동일시하는 성공을 무엇과 돈과 힘, 돈과 권력 이것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도록 결심한 사람들일까? 절대로 겟업,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트레이드밀에서, 쳇바퀴에서. 그 쳇바퀴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돈과 힘을 성공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뭐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또 관계 그리고 행복들 이러한 관점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행복 대가로 돈을 못 쫓는다든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중요한 거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 언어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빠바박 드냐면 여전이라는 말에 집중을 합니다. 이 여전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여전히 물론 있기는 해 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돈이랑 이거 뭐지? 성공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돈이랑 성공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까 두 개의 비교 대상이 있었죠? 첫 번째 10년과 두 번째 10년. 이거를 그냥 평균 과거와 현재 얘기를 할게요. 과거는 어떤 사람들일까?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해. 있긴 해. 근데 여전히래, 여전히. 현진이 여전히 있다는 건 언제도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겠지? 과거의 사람들인 거지. 첫 번째 10년. 이제 어느덧 되는 친구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생각하냐면, 어?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신분과 두 번째 신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여전히 과거의 사람들도 있긴 하다라고 했으니까 돈이랑 성공을 동일시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럼 현재에는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현재에는 돈이랑 성공이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 다르다. 거기까지 잡고 바로 거기 가는 거야. 바로 거기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이게 되는데? 맞지? 이렇게만 읽고 정답 푸시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쭉쭉쭉 읽으시면 돼요. 쭉쭉. 있어요. 또 여전히 돼요.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에요.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 어떤? 얘가 이 꾸며주고 있죠. 지금 이 부산 꾸며준다는 게 아니라 이 부산은 당연히 뒤에 있는 루킹 for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루킹 for이 밀리언스를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야. 뭘 찾는 사람들? 미안, 여기서 안 끊어. 뭘 찾는 사람들이야? 필사적으로 추구하는데 다음번 승진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이지. 그리고 수백만의 달러의 그 페이데이 고액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쫓는 사람들이지. 왜? 왜 쫓아? 그들이 믿기 때문이야. 그들이 믿는 페이데이 월급날. 걔네들이 어떻게 하니까? satisfy. 만족시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들의 뭐를? 바람을. 그들의 바램을. 뭘 하는 바램이에요? 기분을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게 느낄 수 있게. 내가 고액 월급을 받으면, 아, 난 진짜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또는 침묵하게 하는 어디에 대해서? 그들의 불만족에 대해서. 고액 월급을 받아? 그럼 내가 지금 개짱하는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 뭐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다 무슨 얘기야? 아, 나 아까 얘기했잖아. 스틱 나왔으면 이거 다 뭐 해가는 거라고? 얘네 지금 무슨 내용이었어? 고액의 연봉을 줬고 그 자리를 원하고 다 어떤 사람들이야? 과거야, 현재야? 여전히 과거에 있는 사람들 얘기라고. 이제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그러나 나왔다 얘들아. 그러나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 그럼? 과거가 아닌 자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서구의 사람들 또는 신흥경제국가 모두에서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식하는 사람들 무엇을 이런 것들이 다 막다른 길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즉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들이 쫓고 있다고 무엇을 부서진 꿈을 쫓고 있다는 거라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래.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야? 돈이 성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언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현재 시대의 사람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유명 인사의 이야기를 이제 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 주장을 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너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야? 첫 번째, 해석 안 되면 안 되죠.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우리 어법 시간에 하는 구문 분석과 단어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해석이 돼야 뭐 추론하고 생각하고 하지. 그지? 두 번째, 언어력입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생각 안 해도 이게 머릿속에서 슬슬슬 생각이 날 거고요. 언어력이 없는 친구들은요, 책 많이 안 읽은 친구들, 엄마 잔소리가 그렇게 했는데, 엄마들이 잔소리를 그렇게 했을 텐데,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은요, 아마 이게 머릿속에 꽉 막혀서 선생님이 지금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왜 과거를 말하는 거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요,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 어렸을 때 친구들이 책 몇만 권 읽을 동안 너네 안 읽은 거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야 돼? 너네가 스스로 이 시간에 노력을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노력해? 첫 번째 문장 읽고 선생님이 옆에 정리한 것처럼 이게 뭘 말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 문장 읽고 이걸 뭘 말하고 있는지 본인이 해봐야 돼. 해보고. 이거 남이 해줄 수 있는 거야? 못해요. 알겠죠? 이건 본인이 노력해야지 깰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 수업이 무슨 말이야 라는 친구들 없겠지만 혹시 풀 때 나 저렇게 생각 못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연습 많이 하세요. 알겠죠? 연습 많이 하세요. 볼게요. 이 나오죠? 첫 번째에서 어, 지연이 풍량이 뭐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렇지. 성분과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서연이 뭐에 대한 현재의 정의야?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 성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었죠? 성공에 대한 현재의 정의는 뭐랑 그랬어, 아까? 뒤에 문장에서. 사람들이 뭘 인식한다 그랬지? 어떻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dead ends.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이면 여긴 두 칸 해놓고 왜 여긴 한 칸 해놓으셨을까? 여기는 석준아? 막다른 길 그리고 읽어보면 되잖아. 내가 해석 다 했잖아. 막다른 길 그리고 that 응 그렇지 부서진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지가 뭐야? 예우야? 성공에 대한 현재의 정의만으로는 뭐에 대한 뒤에는 대답 좋아 또는 정답을 찾을 수 없대요. 뭐에 대한 걸까? 성공에 대한 답이야. 성공은 뭐 사회관계다. 아니면 성공은 가족들 간의 뭐 화합이다. 이 얘기 안 했잖아. 그냥 돈이 아니라고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 없대요. 이거 해오세요. 분석해서 오세요. 다 해서 왔구나. 미안한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발표는 나중에 할게요. 다음부터. 이거 숙제야 얘들아. 이거 숙제로 다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단순 해석 아닙니다. 너네 서술형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뭘 만들어냈냐면 주제는 아니면 뭐 좀 중요한 문장,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거나 주제 같은 문장에다가 이렇게 서술형 쓰는 걸로 해놨거든요. 요거 충분히 연습하고 오세요. 이해되셨죠? 2번이에요. 주제로 적절한 것은 오늘 퇴근을 할 수 있을까? 주제 푸는 법 알려줄게요. 주제 푸는 법은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소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라고 이제 조금 넓게 쓴 이유는 문장 읽었는데 내가 소재 파악이 됐어. 그럼 넘어가도 돼. 근데 첫 번째 문장이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짧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 아니면 난 경우가 많아.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뭔 말이야 이게. 그 정도도 많아요. 그럴 때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으면 돼. 알겠지?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소재는 우리 저번에 독후감 하면서 많이 파악해봤었지, 얘들아? 소재는 주제랑 달라요. 소재는 주제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주제인데요. 그 중심 내용의 중요한 단어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재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재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왜?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바로 주제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네 문제 너무 쉽게 풀 거잖아. 평가원에서 그걸 원할까? 아니겠지?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까지 읽고 소재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읽는 게 아니고요. 눈은 뭘 쫓아야 되냐면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가야 돼.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가는 동안은 거야. 스캔하면서 찾는 거, 스캔하는 동안 뭘 찾아야 하냐면 너네는 이런 표현들을 찾으셔야 돼요. must, should, 뭐 have to, ought to 이런 문장들이 있어. 뭐뭐 해야만 한다.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그래서 결국 너네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 열심히 해라인 거야. 알겠죠?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결론 유도어가 있어요. 결론 유도어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과의 연결사도 포함이고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뭐 consequently라든지 이런 것들, in conclusion이라든지 이런 연결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론 유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론 지어주는데 당연히 주제 문장이겠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그래서 우리 어법할 때 강조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랑 구별하는 거를 너네랑 했었나? 기억이 안 나. 예우랑은 했는데 내신 할 때. 다른 애들 했었니? 얘기 안 했니? 안 나? 기억나니, 상호가? 강조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 구별하는 거? 나중에 어법할 때 알려줄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랑 강조구문이랑 구별하는 거 되게 중요해. 가주어, 진주어는 왜 쓰는 거야? 주어가 기니까 쓰는 거든. 그치? 근데 강조금은 강조하고 쓰는 거거든. 주제문장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는요. 아니면 뭐 강조에 둘을 쓰거나 해서 동사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결론이죠. 야, 벗이나 however 같은 역점 연결사. 아까 빈칸에서는 벗이 단서가 될 수 없었죠. 하지만 주제에서는 벗이 단서가 됩니다. 왜?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가 중요하지. 그럼 니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문제는 다 쓰레기 문제들이었던 거야. 뒤에만 읽으면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보여요. 알겠죠? 그리고요, 뭐 문장에서 important라든지 비슷한 표현 뭐 있어? 뭐 critical이라든지 vital이라든지 등등 중요하다는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요. 요런 거. 이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주제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문장 읽으셔야 돼요. 필수로. 필수로. 찾아서 읽으세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문장도 있고요. 없는 문장도 있어요. 있는 지문도 있고 없는 지문도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있으면 여기를 읽고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없으면요. 그냥 바로 마지막 가시면 돼요. 왜냐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전체가 다 설명인 지문이거나 아니면 운 좋게 첫 번째나 마지막 문장이 주제를 나타내는 지문이거든.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중간에 내용이 한 번 더 바뀌었는지 내가 확인한 주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됐죠? 다 썼니? 얘들아? 다 썼어?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사회적 관계는요, 이로움을 얻는데요. 사회적 관계는 지금 색깔 정할 수 있겠다. 색깔이 어때요? 플러스네. 이로움을 얻는다니까. 뭐로부터? 사람들이 뭘 하는 거야? 칭찬을 주는 것으로부터 서로서로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좋아하기 때문이야. 무엇을? 서로서로 칭찬하면 사회적 관계가 좋아진대. 왜? 사람들은 좋아해. 뭐라는 걸? 사랑받는 걸. 그리고요, 또 좋아해요. 무엇을요? 받는 걸,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중심 소재가 뭐예요? 사회적 관계는 뭐 때문에 좋아진다? 칭찬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아진다. 사회적 관계는 칭찬을 받으면 좋아진다. 이게 중심 소재 아니야? 사회적 관계와 칭찬. 두 가지가 중심 소재죠.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문장 또 읽어볼까? 뭔가 사회적 관계가 되게 좋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치? 칭찬으로써 좋아진다는 내용 나오는데. 사실 여기만 읽어도 정답 나오기는 해요.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윗문장, 아랫문장 색깔이 어떨까? 같겠죠? 같습니다. 그 사회적 거짓말은요, 거짓말이라는 소재가 또 등장했네. 아니, 또 등장이라 처음 등장을 했네요. 그러면 소재에 거짓말, 사회적 거짓말도 추가를 할게요. 이게 소재로 또 나왔어요, 뭔가가. 뭐와 같은? 속이는 것과 같은, 속이는 것과 같은. 그리고, 그러나 뭘 하는 거야? 속이지만 기분을 좋게 만드는 코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 너 머리 너무 마음에 든다. 머리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그런 것들. 내가 진짜 석준이 머리가 안 예뻐 보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준아 너 머리 진짜 예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그러한 칭찬들은요, 뭐란데요? 힘을 준대요. 상호 관계에. 그러면 이 사회적 거짓말도 지금 색깔이 어떤 거야? 플러스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세 번째 문장까지 굳이 갈 필요 없어, 얘들아. 쭉 읽어. 쭉 눈으로 스캔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것들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어? 혹시? 재현아,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마지막 문장 가시면 되죠? 그들은요, 부합한대요. 어디에? 이익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한대요. 왜냐하면, 듣기 때문이야, 진실을 항상. 듣는 것은, 진실을 듣는 것은요, 진실을 항상 듣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옛날부터 늙어 보이냐? 이게 오랜만에 봤으니까 몇 년 전보다 당연히 늙어 보이겠지.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어때? 너네는 좋니 혹시? 아직 어려서? 기분 너무 안 좋거든. 진짜 늙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 걔는요, 상처를 입힐 수 있대요. 그 사람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을 하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상처를 입힌다는데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는 뭐겠어? 진실을 항상 말하는 건 안 좋다.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다. 가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몇 번이니? 지연이. 5번. 좋아요. 이렇게 찍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나머지 문장 해석해 보세요. 미안한데 시간 없어. 요거는 해보자. 주제. 거짓말은 어떠한 이유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무엇을 주며 뭐 어쩌고 저쩌고. 주영이 해볼까? 미안. 아유, 내가 해석을 다 안 해줘가지고. 원래 다 해석했거든, 내가. 오늘은 시간이 없네. 그치, 지훈아, 원래 해주지, 내가. 서연아, 들어왔지? 네, 심긴 이유래요. 위쪽에 안 읽은 데서 나왔을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무엇을 줘요? 이로움을 준대요. 그래서 서로와의 어떤 뭐에 뭐가 된대요? 그렇지. 상호작용, 상뭐 관계에 뭐가 된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나왔네요. 첫 번째는 뭐였어? 예호야. 자신에게 이로운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데? 살짝 거짓말은 타인을 즐겁게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주고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색한 상황과 토론을 어떻게 하게 해줘요? 그렇지. 피하도록 해줘요. 지문에 나온 내용인가 봐. 이거는 지금 우리 해석했으니까 풀 수 있겠다, 두영아.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이로움이 있었어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로움이 있었고요. 뭐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진실은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낮출 수 있어요. 또는 해칠 수 있어요. 데미지니까. 사회적 거짓말은 어떻대요? 타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대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석 안 해준 부분들 혹시 집에 갔는데 복습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인톡 하세요.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도 주제와 마찬가지로 풉니다. 다만 주제랑 제목이랑 조금 달라 얘들아. 주제랑 제목이랑 똑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주제랑 제목은 다릅니다. 주제는 뭐야? 주제랑 제목은 뭐가 다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심층전에 주제가 뭐야? 효도를 하면 복이 온다잖아. 주제는. 근데 제목은 뭐야? 소녀심청전 이거잖아. 그치? 주제랑 제목은 달라요. 제목은요, 보통 소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심 소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이런 문제풀이에서 주제는 중요한 건 요런 표시와 요런 표시들을 많이 볼 거예요. 얘네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땡땡은요, i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물음표는요, 얘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면 정답이고요. 대답이 불가능하면 정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너네가 질문을 읽었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주저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대답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주제고요. 제목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주제는 뭐가 다를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제목이야. 만약에 그러면 얘에 대한 주제는 어떻게 쓸까? 그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풀어서 쓰는 게 주제인 거야. 이해됐지? 그게 중심 내용이니까. 우리는 뭐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주제랑 제목은 다릅니다. 그래서 풀어볼게요. 이 밴드 있는데요. 이 사람은 때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했냐면 새로운 사람, 어디에?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요청을 해야만 해요. 요청해야만 해요. 무엇을요? 새로운 이웃에게. 이 이웃,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이웃이 되겠죠? 위해서 요청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나 그녀를 위해 그렇게 제안을 했대. 인용하면서 무엇을?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면서 근데 그 오래된 격언은요?
그는요, 어떤 그냐면, 한 번이라도 너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be ready to. 더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너에게 다른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뭐보다? 너가 이 사람보다인데, 뭐 하는 사람들? 너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보다. 그러니까, 두영이가 이 반에 처음 왔어. 그치? 그럼 두영이도 친절을 베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두영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하웅이가 지우개를 떨어뜨려서 두영이가 주워주는 친절을 베풀었어. 근데 두영이도 지우개를 떨어뜨린 거야. 근데 그거를 석준이가 주워줬어. 근데 다음번에 또 지우개를 떨어뜨렸어. 누구한테 부탁할 거야? 석기가 아니라 석준이. 너를 도와줬던 친구. 에게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게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읽으시면서 이거 캐치하신 분 계신가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굳이 또 읽어볼까? 이러한 이사의 의견은요, 어떤 의견이냐면, 요청하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장 유용하대요. 그리고요, 가장 유용하고요, 즉각적인 초대래요. 즉각적인 초대예요. 어디에? 사회적 상호 관계. 이것도 무슨 내용이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근데 누구에게? 너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정말 쭉 보세요. 읽어야 되는 부분 있네. 이건 지문이 짧아서 사실 뭐, 그거네. 지문 짧으니까, 푸는 방법대로 하면 원래 여기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 풀어왔으니까,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자. 어차피 얘기하고 있을 거야. 역점연결서 없잖아. 그치? 얘기해요. 그러한 요청은요, 뭐에 대한 요청이야? 어, 새로운 사람 쪽에서의 그러한 요청은 그러니까 주인과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제공했대요. 이웃에게 무엇을? 이웃에게 제공했는데 기회를 제공한 거야. 어떤 기회일까요? 그나 그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만약에 너가 요청을 하게 되면 두영이가 석준이에게 지우개 좀 주워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석준이 이제 뭐냐면 내가 이걸 주워주면 두영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기회를 준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그런 기회 못 얻어. 그치? 이게 어차피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고 막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 맞죠? 그리고요, 이것은 또한 의미한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후자가 이제 요청하는 거야. 전자에게 약간의 호의를 요청하는 거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후자는 누굴까요? 이거 앞문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후자와 전자. 전자는 먼저 나온 거고 후자는 뒤에 나온 거죠? 후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지. 도와준 사람들. 여기서 따지면 원래 있던 그 이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새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면서 반대로 친밀감과 신뢰를 증가시키면서 그리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두 양쪽은요,
뭐 할 수 있대요? 극복할 수 있을 거래요. 무엇을? 그들의 당연한 머뭇거림과 어, 두려움을,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다음부터 둘은 더 친해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호관계에 좋다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럼 주제 찾아볼까? 주제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몇 번일까요? 상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문제들을 풀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연습 많이 해요. 요 개념 자체가, 요 개념들 자체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요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못하잖아, 얘들아. 써먹질 못하잖아. 문제 풀 때 모의고사지 옆에 이게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개념을 써먹으려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다 해봐야지 뭔가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막 들어.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정답을 찍기에는 약간 불안해. 그치? 그럴 수 있거든요. 연습을 해보세요. 다 읽어도 좋아. 근데 다 읽을 때 어떻게 다 읽냐면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빈칸을 읽었어. 뭐 앞문장을 가든 뒤를 가든 어쨌든 스킬 변경을 해보는 거야. 이해돼? 스킬 변경을 해보고 계속 읽는 건 오케이야.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다음에는 생각보다 어쨌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아 이제 여기만 읽어도 이게 정답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거거든. 그럼 이제 중간에 끝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못 써놓고 그냥 위에서부터 쭉 읽게 되면 못 써요, 스킬. 알겠죠? 그럼 고3 때 망해요. 고1 땐 괜찮아. 고3 때 망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요, 요것들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읽으면서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풀 때 한번 풀어보세요, 적응해서. 알겠지? 이번에 모의고사 풀 때 기억 안 나면 요 책 보면서 이렇게 아 여기 먼저 읽는 거였지 하면서 보면서 써는 가도 돼. 알겠지? 한번 해봐. 재밌을걸?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풀린다고? 대충 했는데 문제가 풀린다고?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주제예요. 처음에 주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싱크 나왔지. 같이. 학준이? 도움을 요청. 네. 하는 것은 뭐래요? 거의 두 번째 문장인 것 같네요. 뭐야? 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섞으면 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요? 쓴 사람 있어요? 타인에 대한 유용하고 즉각적인 뭐시기? 그 타인이 여기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재현이 혹시 두 번째 거 할 수 있겠어? 우리 다 읽었으니까 이거는 네. 좋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투영이 후자가 전제에게 조금 어려워.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요거는 알겠어? 그 뒤에 두 개?
잘 모르겠어. 상욱이? 잘 모르겠어. 재현이. 네. 부탁할 수 있고요. 부탁할 수 있다 했잖아.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무엇을 증진시키죠? 친밀감과 신뢰를 증진시킨다고 했었죠. 네 번째 거. 서은이. 첫 번째 칸. 예우. 도움 요청 또는 뭐 부탁하기를 통해서 네, 머뭇거림과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 간의 두려움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극복할 수 있다. 어머, 너네 거에도 이거 써있니? 정말. 이해되셨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